그 다음에 챕터 3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정보 도대체 어디에서 얻으실래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정보를 3군데서 얻어요. 첫 번째, 종이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한테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기관한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종이한테 얻는 정보는 사업장에 가면 종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종이는 딱 2가지입니다. 조합 창립 총회 책자가 있고요. 관리 처분 계획 책자가 있어요. 조합 창립 총회 책자는 사실은 대략적인 추정치라서 정확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아무 정보가 없는데 얘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얘라도 추정을 해야죠. 예상가를 잡아야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책자는 금액이 아예 확정된 거라서 수익률이 명확하게 나와요. 하지만 이때 수익률이 명확한 반면 리스크가 줄었으니까 달라붙은 나 같은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그 말은 수익이 얼마 안 나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투자하지 말까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야죠.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안목을 기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안목을 기르는 훈련이 뭐다? 종이, 사람, 기관이다. 이거를 고등학생 수학 연습 문제 풀듯이 익힘책 풀듯이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발품. 발품. 종지부는 발품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딱 한 3년만 다녀보세요. 실력이 늘으세요. 이제 보여요, 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누구냐? 부동산 소장님, 그 다음에 부동산 커뮤니티죠. 사람한테 정보를 얻죠. 그 다음에 기관입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지자체 홈피 정말 열심히 보세요. 국토부 홈피 열심히 보세요. 거기에 정보 다 있고요. 솔직히 저는 그 KB 시계열만 잘 봐도 전국 부동산 흐름 웬만큼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공서의 홈피 자료들 정말 주옥 같은 자료들이고요. 그 자료 만드신 사람들 정말 수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분석하고 연구 보고서 내놨는데 오죽 정확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외 각종 언론사 홈피도 꼭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종이 정보. 종이 정보는 2가지가 있댔죠. 조합 창립 총회 책자가 있고 관리처분 계획 책자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처분 계획 책자는 여기서 저랑 분석 같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싹 다. 그렇죠? 지금은 조합 창립 총회 책자를 러프하게 한번 볼게요. 조합 창립 총회 책자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총 분양 수익이 얼마고 사업 비용은 얼마고 개발 이익이 얼마고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총 분양 수익 빨간색 형광펜. 이거는 민간 건설사가 벌어들인 이득이고요. 요 민트 색깔 있죠. 총 사업 비용. 이거는 요 빨간 색깔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예요. 인건비, 철근비, 감리비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은요. 빨간색에서 민트색 가격을 뺀 개발 순이익인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은요. 종전자산평가총액. 이거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부지에 모든 토지 소유자들, 등기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물건들의 감정평가 총액이라고요. 그럼 요 금액을 건설사는 제공받아서 민트 색깔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빨간 색깔 수익을 창출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2번째 표 보면 신축비, 철거비, 기타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축비랑 철거비가 2개 합치면 공사비죠. 당연히. 그럼 공사비고 기타 사업비는 비공사비죠. 그래서 요 금액의 합계인 734362777 나와 있죠. 요 합계. 요게 바로 총 사업비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조합원 분양, 뭐 몇 평에 평당가 얼마고 분양 수입이 얼마고 이거 다 나와 있죠.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 조합 창립 총회 책자에. 그래서 여기에 시간 되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가 혹여나 앞으로 생기신다면 꼭 가보세요. 꼭. 그죠? 자, 그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0~90% 수준밖에 안 되고 일반 분양가 역시도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고 그 저렴한 놈보다 더 저렴한 게 조합원 분양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1동이 있고 2동이 있는데요. 평당 공사비 400만 원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면적도 똑같아요. 1만 평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사비가 400만 원 곱하기 1만 평이니까 400억 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동에 들어가실래요? 2동에 투자하실래요? 어느 동에 투자하실래요? 똑같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까요? 공인중개사는 이거 여기 다 똑같다고 말을 해요. 다 똑같아요. 여기 들어가도 저기 들어가도 돼요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어디가 더 낫게요? 계산해 볼게요. 자, 공사비 비율을 조합 창립 총회 책자를 혹여나 얻을 수 있어서 아니면 기뜸으로라도 공사비 비율을 볼 수 있다면 개발 1동이 공사비 비율이 25%이고 개발 2동이 85%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총 사업비 1동과 2동이 공사비가 75%, 85%니까 그러면 비공사비는 1동은 100에서 75를 뺀 25가 될 거고요. 2동은 100에서 85를 뺀 15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400억 원이 들어갔어도 1동은 75%에 해당되는 게 400억 원인 거고요. 2동은 85%에 해당되는 게 400억 원인 거예요. 가치가 달라요. 똑같은 400억 원이라도. 그러면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75%일 때 400억 원이면 25%일 때는 얼마일까? 구해보는 거예요. 133억 나와요. 그 다음에 이동도 85%일 때 400억 원이면 15%일 때는 얼마인지 구해보는 거예요. 71억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랑 비공사비를 합한 400억 더하기 133, 즉 533억이 1동의 총 사업비고요. 2동은 400억 원 더하기 71억 원인 471억 원이 총 사업비예요. 근데 인근 되게 붙어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1동 들어가요. 왜? 2동은 기타 사업비가 비공사비가 71억 원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가 생기면 분담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1동이. 근데 저 실제로 이런 물건 만난 적 있어요. 모 지역에 갔는데요. 땡땡 주공 1차, 그 다음에 땡땡 주공 2차가 있었어요. 근데 2차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1차는 아직 손을 덜 탔어요, 투자자들의. 근데 이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소장님, 1동이 좋아요, 2동이 좋아요? 물어보니까 소장님이 똑같아. 이것도 괜찮아. 똑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동도 물건 많아. 이거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1동을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아, 그때 2동을 들어갔었어야 됐구나. 돈을 1,000만 원 차이였거든요. 1,000만 원 더 주고 2동을 들어갔었으면 내가 몇 천을 더 벌었었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사이트가 없었죠. 이걸 몰랐죠. 그렇죠?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 그 책자, 우리가 책자 보면서 이 책자를 읽는 방법, 분석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구역 이름 나와 있죠? 여기는 재개발 사업 현장이네요. 여기 보면 총회 일시랑 총회 장소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챙겨 보시고요. 카페 주소, 그 다음에 조합, 요거 전화번호, 조합에 전화하셔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자, 여기 보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경과 보고가 나와 있어요. 뭐 별거 없고요. 여기 보면 조합원 종전 자산액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감평 실시 언제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후에 아하, 감평을 실시하는구나. 그래서 조무자산평가 요때 실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고 나서 조합원 요거 분양 신청을 합니다. 요때 사업 시행 인가 나고 나서. 그리고 쭉 가다가 건설사가 보니까 주문건설이 들어왔어요. 1군 브랜드는 아니구나 라는 걸 판별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업권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아, 재개발이니까 세입자 주거 이전비랑 상가 영업 보상비를 재건축이 안 주는 요런 보상비 금액이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것도 아는 사람만 읽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검정 글자네, 뭐가 있네 이러고 넘어가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공사 도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쭉쭉쭉 뭐 중요한 내용이 뭐 많고요. 여기 볼게요. 이주비 대여. 아, 이주비를 대여해주죠. 그러면 당연히 금융이자를 물어야 되겠죠. 이 금융이자를 누가 물게 되는지를 보세요. 조합이 물을까요? 건설사가 물을까요? 그건 개발 사업장마다 달라요. 보통 이제 조합이 물러요. 그 다음에 이주비 보면 기본 이주비가 나오고요. 추가 이주비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건 유이자, 이자를 세게 받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래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도금 대출 전환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면 마감 자재 리스트도 이렇게 쫙 다 적혀 있어요. 뭐니까? 이 책이 지금 뭐니까? 관리처분 계획 책자니까. 상세하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재 다 적혀 있고요. 관리처분 기준안.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요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정비사업 면적, 위치, 구역명, 그 다음에 다 나와 있고요. 추진이 승인이 언제 되고, 뭐 고시가 언제 되고 이런 게 싹 다 나와 있는데 고시일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취등록세는 1.1%가 아니죠. 그쵸? 이때부터 이제 취득하기가 부담스러워지죠.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시공사 선정 총회 보세요. 세상에 처음에 GS건설이랑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시공사 선정 변경 총회를 거치면서 아까 중흥건설 보셨죠? 중흥건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랬을까요? 추정을 해봅시다. 1군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사업성이 좀 답이 좀 덜 나왔겠죠. 덜 나오고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주민들이 목소리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면서 장기간 끌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중흥건설로 바뀐 거죠. 그래도 뭐 진행만 빨리 된다면야, 그쵸? 자,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 고시가 됐고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됐고요. 조합원 분양 신청이 이날됐고요. 이주 시기랑 철거 예정 시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보통 여기에 적힌 이주랑 철거 시기보다 뒤에 미뤄지는 게 태반사예요. 그죠? 그래도 이거를 예측 날짜를 잡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축 개요 보시면 용적률 작습니다. 194. 사실은 좀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자, 요거 싹 다 뭐 무슨 평형, 뭐 84타입, 무슨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정비 기반 시설 등 보면 도로, 어린이공원, 녹지 해가지고 재개발이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했겠죠. 재건축이었으면 양호했겠지만. 그래서 요게 꽤 잡혀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미안하니까 재건축에 가하는 규제보다는 재개발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해준다. 국가는 재개발을 조금 더 좋아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나와있죠. 추정 비례율. 아까 뭐랬죠? 사업성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했어요. 100보다 높으면 보통 좋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 100보다 낮으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총 수입, 분양 수입이 2천억 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원 공사비가 들었다. 뚝딱뚝딱 하는데 근데 조합원들의 땅 가치는 700억 원이다. 그러면 700분의 2,000 빼기 1,000억 곱하기 100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업장은 비례율이 추정 비례율이 100.48% 무난하죠. 보통 100에 맞춰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전에 100이 훌쩍 넘는 사업장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최근에는. 자, 그 다음에 분양 수입을 볼게요. 분양 수입이 아까 그거예요. 조합원한테 분양할 수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고 보류시설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이런 게 싹 다 합계 요거 328, 922, 824, 610 숫자가 너무 커서 읽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낱개로 읽을게요. 요 금액이 총 수입인 거예요. 근데 추정 비례율 100.01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면 총 수입 328, 922 요 금액에서 뭘 뺄게요? 아까 공통비용이 얼마였었죠? 공통비용이 여기 있네요. 공통부담 소요비용 여기 있죠. 244 돼 있는 거. 요게 공통으로 들어간 게 비용이에요. 보상비 내주고 은행 이자 내고 그 다음에 철근 결제하고 시멘트 결제하고 이게 바로 공통부담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328 땡땡땡에서 244 땡땡땡을 빼고 조합원들의 땅값이 얼마였다고요? 84146967 305였다고요. 그래서 요걸로 나눕니다. 그리고 백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옆에 해줘요. 그게 100.01%가 나온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요 계산치는 뭘 봐도 된다고요? 조합 창립 총회 책자에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관리처분 계획 책자에는 완전히 확정된 금액이라서 확실하고요. 근데 여러분 조합 창립 총회 책자를 보면 이렇게 추정치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맹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합 창립 총회 책자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재 사업이 보통 10년이 넘잖아요. 막 15년, 20년 걸리는 데도 있는데 세월이 그만큼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금액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변수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려면 관리처분 책자를 보시다 보면 가끔가다 예비비라고 표에 보이거든요. 예비비가 보통 1%를 잡아놓는데 1%도 채 안 잡아놨다거나 아니면 모 사업장은 4%를 잡아놨다라고 하면 4%를 잡아놓은 사업장이 1% 예비비를 잡아놓은 사업장보다 훨씬 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안정적인 사업이고 내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가고 그러면 수익금이 높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고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요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표로 쫙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공사비에는 철거비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가 요거 제가 동그라미 쳐는 요 금액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옆에 제가 체크 표시해 놓은 뭐 감리비, 부대 경비, 용역비,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이건 뭐다? 기타 사업비, 비공사비. 그래서 총 사업비는 공사비 더하기 비공사비인데 대략 75대 25를 이뤄요. 근데 재건축은 75대 25를 조금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개발은 보상비가 나중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비공사비가 25가 아니고 나중에 더 늘어요. 예를 들면 한 35까지도 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공사비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65%인 거죠. 공사비 절대 금액은 안 변했지만 상대적인 비율이 변한 거예요. 왜? 비공사비가 늘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쫙 보시고요. 여기 보세요.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 여기 기타 예비비 있죠? 여기 몇 프로 잡아놨나요? 이 사업장은 1.04% 잡아놨죠? 보통 이 정도 잡는다고요. 요거마저도 안 잡으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투자 들어가실 때 요 수치가 너무 낮은데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매물을 인수하시면 돈이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라는 건 마음을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겠죠? 그래서 보통 공사비 대 비공사비 재개발 현장에서 67대 33까지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났을 때는 리스크가 아직 많아요. 대신에 리스크가 많다 하더라도 이때 들어가면 수익률이 높죠.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났을 때는 리스크가 싹 다 제거된 상태라서 수익률이 확정됐지만 그 수익률이 낮아요. 그 대신에 시간은 적게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취예요. 나는 수익률이 낮아도 빨리 들어가서 빨리 딱 먹고 떨어질래. 나 성질이 급해서 오래 못 기다려. 막 20년, 15년씩 투자하는 스타일 아니야. 하시면 좀 늦게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이고요. 이런 거 보면 막 이제 동 배치도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향 잘 보시고 로얄동도 가늠해 보세요. 그죠? 내가 향을 가늠한 거랑 실제 그 아파트 그 해당 호실에 올라가서 본 그 뷰랑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좀 베테랑들은 요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연습을 잘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 분양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호실에 얼마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종이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이제 끝낸 거예요. 뭐 조합 창립 총회 책자 봤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책자 분석하는 방법 방금 배웠어요. 종이 끝났고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지자체, 기관한테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배울 건데 기관은 보통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그 지자체들에서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PDF 파일에 생성을 하고 10년마다 생성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요 왼쪽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아니면 광역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지역들을 싹 다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는데 이게 지금 이미지 파일로 바뀌어갖고 이게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카톡장에 제가 링크를 싹 다 리스트화해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 게시판 링크를 꼭 다른 데 저장해 두시고 필요하실 때 들어가세요. 이거를 링크를 강의 들을 때는 저기 들어가면 되는갑다 하시죠. 실제 본인이 들어가면 진짜 한참 찾고 한참 헤매요. 이놈의 파일 하나 다운받기 위해서 정말 컴퓨터 앞에 30분, 40분도 앉아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 사람이 지쳐서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잘 관리해 놓는 게 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유용한 사이트들도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하우징 헤럴드는 진짜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보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보세요. 그죠? 요거를 보면 그 대한민국의 제재 사업에 요거를 구독을 한 1년만 꾸준히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재 사업에 이 흐름이 살짝 읽혀요. 그래서 1, 2년은 꼭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쇼핑하시지 마시고 이런 데 꾹꾹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는지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근데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자체 홈피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책임을 져요. 정보에 대해서. 근데 이놈의 사람은 책임을 안 지고 이 정보가 맞는지 저 정보가 맞는지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얻는 정보는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셔야 되고 요새는 오픈 카톡방 있죠. 여기서 대부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산남주공에 관심이 있었어서 여기 오픈 카톡 요 마크 보이시죠? 요거 동그란 거. 요거를 딱 클릭하셔서 검색창에 산남주공 딱 치시면 산남주공 오픈 카톡방이 정말 있어요. 거기에 입장을 하고 시킨 대로 닉네임을 변경을 하시면서 분위기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요런 카페들도 있고 밴드도 있죠. 근데 요새는 정보가 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회비를 받습니다. 밴드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심지어 오픈 카톡방도 이제 돈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 다 내시지 마시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 학원 여기저기 다 다닌다고 성적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부동산 가스라이팅 당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못 모를 시절에 제가 한 2번 당한 것 같거든요. 제 집이 잘 안 나간대요. 이건 안 될 것 같대요. 뭐 탑층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세상에 좀 있으니까 1,000만 원, 1,500, 1,000만 원 더 높게 잘만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하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소장님들이 이 물건 좋아, 샀어요.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투자의 책임은 누구? 나. 부동산 소장님 아니고 나. 말들은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가 공부하는 내 탓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스타 강사님들도 보면 좋으신 분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은 이러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 놓고 강의해놓고 거기에 투자자 유입해놓고 자기 싹 팔고 나와요. 진짜 거짓말 같지만 이러신 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 많은 강사분들 중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카톡창 대화는 제가 어떤 사람이랑 주고받은 실제 대화예요. 그분이 초기 제재에 들어가셨어요. 가계약금 딱 보내셨어요. 근데 막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해제가 된 거예요. 제척이 된 거예요. 그 사업장이. 그래서 막 저랑 카톡을 잡다가 이거 해제된 건 안 된다고 빨리 부동산 소장님이랑 전화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불확실한 물건 들고 가는 게 애매해서 소장님이랑 그 집주인분이랑 잘 얘기가 잘 돼갖고 원금 손해보는 일 없이 계약 파기가 안전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돌려받았다 이 말이죠. 소장님도 본인이 그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못한 거를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서 다행히 원금을 회복했고 하하하 좋은 경험 했네요. 내일 빨리 다른 거 주우러 가야겠습니다. 이 실제로 제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장님들도 다 모른다. 자기 지역 그 물건 중개하다가도 아니 어저께 해제됐으면 오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바쁘고 이러면. 그러니까 소장님들 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누구?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 또 있습니다. 이 신흥 세력이 누구냐면 자, 예전에는 제재 투자가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지자체가 그 구역을 그림을 그렸고 밑에 그 주민들한테 내려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사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주민들이 먼저 동의서를 60% 이상 막 모아와요.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지자체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화가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려요. 지역을.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분위기를 띄워요. 된다. 이렇게. 그리고 카톡창에 모아요. 그리고 카톡창에서 대화를 하죠. 막 여기서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막 모으고 여기에 링크를 오픈을 해놔요. 비공개를 안 해놓고. 그러면 이 지역의 인근의 집값이 들썩들썩 하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이 가잖아요. 그럼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될 것처럼 뛰어요. 현수막도 걸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럼 집가가 올랐겠죠? 자기 거 팔고 나와요. 그만둬요.
이런 신흥 세력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이 화가분이 진짜 화가인지 아니면 분위기만 그 형성해 놓고 치고 빠질 화가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10길 사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 모른다고 이 사람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쵸?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흥 세력.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지자체의 원문 자료를 꼭 수집하시고 해석하셔라.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꽤 힘듭니다.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지자체마다 싹 다 달라요. 그리고 공무원마다 어떤 공무원은 한글 파일로 올려놓고 어떤 공무원은 엑셀 파일로 올려놓고 어떤 공무원은 또 안 올려놓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그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자신의 인사이트가 없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려면 빡세잖아요. 눈도 아픈데 침침한데 하루하루 시력이 가는데 노안이 오는데 이거를 그리고 앉아 있으려니까 애 밥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들을 잘 검색을 하셔서 이용을 하세요. 저는 실제로 그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린 건 아닌데 다른 블로그 건데 저는 실제로 그리는데 저도 바쁠 때는 다른 블로그들 자료 보거든요. 그림 보거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발품을 팔아라. 그래서 이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원문, 그 다음에 그 유용한 사이트들 활용, 그 다음에 나의 발품.